네, 반갑습니다. 얼굴 읽어주는 남자 관아쌤입니다. 오늘은 이혼 숙녀 캠프의 어, 장면을 이 부부에 대해서 이제 이 제목이 뭐더라? 무슨 부부죠 여기는? 탁구 탁구 중독 남편인데 41살에 이제 지금 43살 늦가게 결혼을 했는 부부인데 또 운 좋게 아이를 낳았어요. 41살에 13개월 된 어린 딸이 있는데 아내는 불만이 이제 완전 독박 육아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애겠어요. 근데 이제 결론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애를 낳아도 남편이 몰라서 이게 일부러 설정을 했는 건지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도 많아요. 그래서 남편은 아직 애 같고 아내는 사랑의 애정 결핍이 좀 심하고 그래서 아내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야 좀 그렇게 챙겨주고 예, 감싸주고 사랑도 많이 해주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두 분이서 음, 아내는 탁구 출신이고 탁구 선수 출신이고 탁구 동호회 하면서 친분을 오래 쌓다가 결혼을 한 것 같은데 이 두 분은 눈썹이 참 잘생겼거든요. 눈썹이 참 잘생겨서 그러니까 막 인간관계 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뭐 동호회 활동하면서 사교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정이 들어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내는 어, 팔자주름이 너무 뚜렷하니까 팔자주름이 너무 뚜렷하니까 결혼을 늦게 한 이유는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한번 놓친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팔자주름이 너무 뚜렷한 사람은 나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분명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늦게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 사람한테도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준이 까다로운 게 있다. 근데 어, 독박 육아 그러니까 좀 보라 하면은 일나가 적하고 있다. TV 보고 뭐 싫어 뭐 애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 집에 보면 특징이 뭐냐면 거실을 애기 노는 공간으로 저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내는 애한테 너무 잘해주고 싶은 게 너무 잘 키우고 너무 소중하고 애한테 비중을 너무 많이 두는 거예요. 거실이 다 애 방이에요. 그게 금쪽이 이렇게 프로 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대부분 거실 자체가 금쪽이 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를 그렇게까지 육아를 한다는 건 애들한테 너무 과한 사랑을 주는 거죠. 그 남편은 180일째 뭐 한 6개월 정도 열흘만 쉰다더니 계속 쉬고 있다. 아내는 갑상선 환자다. 애 좀 봐달라 하면은 어, 애 좀 봐달라 하면은 뭐 그냥 뭐 자기는 TV 보고 휴대폰 보고 그럼 관심이 없어요. 좀 애 같아요 남자가 아들 같아요 아들한테 가는 엄마 같아요. 성질이는 안 내고 아내분은 측면에서 보면 약간 볼록형이죠. 남편분은 일자형이고 그래서 아내분이 좀 더 바라는 게 어, 요구하는 게 먼저 요구하고 남편한테 좀 그런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입이 좀 돌출되셨어요. 그래서 좀 남편이 싫은 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요구를 많이 하니까 남편 아내 측의 증거거든요. 남편이 이혼할 사유, 남편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어떤 사람들 보면 애가 5명이고 뭐 여기 방송에도 나오죠. 벌써 뭐 7명이고 그런데 남들 보면 가겠죠. 뭐 한 명 가지고 저렇게까지 그렇게 독박 육아닥하고 저 와이프는 저렇게 유난을 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남편한테 요구할 때 보면은 애를 봐달라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안 봐주고 신경을 안 써주니까 그저 애정 결핍 그렇게 부족함에서 오는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안 해주니까. 그러면 이제 철없는 남자들은 그걸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하거든요. 저 남편이 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뭐 애기 한 명, 애기 한 명 보는데 막 극하겠노? 막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몸도 안 좋고 이분이 지금 건강도 안 좋은데 남편이 좀 조금만 도와주면 어떻겠습니까? 그죠? 41살에 예? 노산인데 그것도 그 귀한 아들 애를 낳았는데 같이 이렇게 안 이쁘겠어. 41살이면 애가 되게 이뻐요. 그렇게 결혼을 늦게 하면 남자들은 결혼 늦게 하면 좋다니까. 너무 어릴 때는 애 이쁜 줄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뭐 20대나 이럴 때는 결혼해 갖고 애를 놓으면은 남편들이 애기에 대해서 잘 예뻐할 줄을 모르는 시기죠, 그때는. 근데 나이를 좀 먹고 나면은 애기를 되게 예뻐하거든요, 보통 남자들도. 근데 이 남자는 관심사가 딴 데 있어, 딴 데. 그냥 좀 애 같아요. 예,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남편도 보면은 눈썹이 막 하늘로 올라가가 자기 주장이 강하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이런 뭐 주름이 있다든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뭐 착하고 그냥 순수하고 막 그런 게 보여요. 이거 또 눈두덩 그냥 넓지도 않고 좁지도 않고 눈썹뼈 튀어나왔죠. 눈썹뼈 튀어나온 건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두 분이 이래 뭐 술 한잔 하면서 이렇게 자주 이렇게 술을 뭐 시켜서 드시더라고. 그럼 욕하고 뭐 이제 지금 당신이 너무 놀아서 우리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만간 파산 난다. 한 푼도 없다. 제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무슨 진지한 대화를 하면 딴짓한다고 애처럼 그렇게 구는 거죠. 아내분은 그런 게 불만이고 이렇게 보면 아내 주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 완벽 차단.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죠. 듣기 싫은 소리라는 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은 소리도 있는데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자 눈썹이라 애교가 없다. 예. 그래서 무덤덤한 표정, 무덤덤한 그 말투. 저런 아들 같은 사람 다룰 때는 마치 엄마 같겠죠. 야, 가서 콩나물 좀 사와. 야, 슈퍼 가서 뭐 두부 좀 사와. 이거랑 똑같죠. 그럼 아들 짜증 내죠. 아들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그거랑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 그래서 진지한 대화를 할 줄을 모르는. 그래서 이 남자는 탁구 얘기만 나오면 이 방송 내내 뭐 표정하에 있다가 탁구 얘기 나오니까 웃어요. 이렇게 미소를 싹 띄우면서 미친다. 막 탁구 얘기 나오니까는 막 좋아 죽는다. 그러니까 그 연인들이 보면 서로 사귀게 되는 이유, 만나게 되는 이유가 나중에 헤어지는 이유가 되거든요. 결국에 나중에 탁구장 때문에 만나가지고 탁구장 때문에 헤어질 수도 있다니까. 근데 이제 무슨 일만 있으면 탁구장에 아내를 데리고 가요. 예. 아내는 탁구 선수 출신이고. 근데 탁구장 가면 막 신나는 거야. 막 빼빼로 데일 때 누나들 뭐 빼빼로도 막 챙겨주고 남자는 막 이봐요. 이래 이마에 좋아한다. 막 보였어 막. 옆모습 보니까 남편이 뒤통수가 볼록하네요. 되게 감정이 출렁출렁한 사람이에요. 감정적인 사람들, 어린 사람, 어린애 같은 사람. 나 아내를 탁구장에 데리고 가가 저리 앉혀놔요. 그 마치 엄마 데리고 가듯이 학부모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아내는 학부형처럼 애기 노는 거 보는 거죠. 탁구장에 가서 우리 아들 노는 거 보는 거죠. 누나들하고 저렇게 빼빼로 주고 좋아하고. 아이고 이마에 좋아한다. 이 표정 이렇게 해맑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남편은 눈이 쌍꺼풀이 없습니다. 쌍꺼풀이 없고 가늘고 긴 눈. 근데 치아는 발달하지 않았고요. 얼굴은 일자형이고 얼굴의 균형은 다 잘 맞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적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더라고. 남편의 주장, 아내의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 이제 남편 측의 주장을 보는데 어, 고기 바, 고기 발라주고, 뭐설 살코기 발라주고, 남편이 잘하는 거, 고기 먹을 때 살코기 발라주고, 짠 해주고, 짠 챙겨주고, 이게 뭐야 이게? 남편 가끔 가다가 애교 한번 부려주고, 예. 남들 좀 재밌게 해주고, 남편에게 그러니까 뭐 남편 측에서 주장하는 건 증거가 없어요. 없는 상황. 예. 증거가 없나요? 아내가 뭐 잘못한 게 없나요? 없습니다. 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남편이 생각하는 아내의 문제점은 없다. 너무 웃겨 이게. 이렇게 해맑다. 남편은 생각할 때 지금 아내가 신청을 했거든요. 이혼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아내 잘못은 아무것도 없고 다 지 잘못인 줄 아는 거라. 그 얼마나 애기 같아요. 제가 바뀌면 아내의 이혼 의사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남편 측 영상 끝. 아 너무 웃겨 이거. 진짜 너무 웃겨. 정말 쪼갠다 해야 될까? 너무 해맑다. 자, 아내의 이제 과거 얘기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컸다. 그런 이혼 가정의 아픔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다. 예. 그래서 아내분은 얼굴을 이렇게 보면 예, 눈썹과 눈썹 사이에 미간이 좀 좁은 편이에요.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가요. 하나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마음이 편치 않은 사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사람. 요 미간이 여기 보통 눈썹과 눈썹 사이에 손가락이 두 개 세워서 들어가면 평균인데 이거보다 넓으면 굉장히 넓은 거죠. 저 되게 넓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또 자유로운 영혼이고 좁으면 좁을수록 속이 좀 조열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직 가정밖에 몰라요. 근데 그게 심하면 의심병이 있죠. 너무 좁은 사람들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의심병이 있죠. 여기 좁고 여기 좁으면 굉장히 따지고 이래요. 여기 넓고 여기 넓으면 너무 낙천적이죠. 사람이 미간이 넓고 눈두덩이까지 넓으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낙천적이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런 걸 많이 바랬을 수 있어요. 근데 배우자를 잘못 만난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바뀔까요? 남편이 바뀔까요? 네. 남편도 보면은 어릴 때 사고뭉치였다. 부모님만을 속였죠. 그때마다 디테일이랑 아버지다. 무서운 존재는 1순위는 아빠. 근데 41살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무서운 존재는 누구예요? 아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좀 어린애 같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너무 아빠한테 주눅 들어서 크고 그래서 아직까지 애 티를 못 벗었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지금은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가장이잖아요. 어른으로 돌아가야지. 그런 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눈이 크지 않은데 눈가에 주름이 있거든요. 쌍꺼풀이 없는 사람들이 눈가에 주름이 잘 안 생겨요. 눈이 큰 사람한테 생기거든요. 여기 눈가에 주름이요. 근데 보면은 아줌마들 보면은 눈웃음 치고 막 좋아하고 막 밖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거 생활. 목소리도 막 따라락 굴러가고 여자들 보면 좀 어린애 같이. 그럼 뭐 그러다 보면은
또 바람도 날 수 있고 이러니까 조심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늘 초등학생이다. 아버지 말을 안 듣겠네요. 아버지만큼 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겠네요.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왜? 이 사람 아버지도 말도 안 듣는 게 눈썹뼈 튀어나온 사람은 눈썹뼈가 튀어나온 사람들은 아버지 말도 안 들어요. 이렇게 눈썹뼈가 튀어나왔잖아요. 눈썹뼈 튀어나온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길을 찾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아니요,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자기가 알아서 하지도 못해요. 예.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요, 얼굴에서 뭐 나쁜 점, 뭐 고쳐야 될 점, 뭐 장점과 단점을 찾아볼 때 이 사람이 크게 단점은 없어요. 뭐 얼굴에서 단점은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단점이 없으면 그거 다 살아오면서 이제 크면서 그 인격 형성에 다 형성이 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런 까란마라 그 상처 때문에 다 빚어지는 일들이다 가정에서. 그래서 아직 이 사람의 문제는 어른이 되지 못한 것. 아내는 그것을 선택할 것인가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남편을 아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아들 같은 남자를 데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판단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안반 솔루션을 받고 한다고 해도 남편이 바뀌어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선택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이 참다 얘기를 폭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강구조가 튀어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잔소리가 좀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내의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입술이 갈매기 입술이고 앞이 착 튀어나왔잖아요. 말싸움하면 절대로 안 주고 본인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인정하기가 조금 힘든 사람들이에요. 예, 입이 구강구조가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그런 어떤 장단점은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아니면 내가 그걸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그냥 선택을 해제하는 수밖에 없죠. 상대를 포기하는 수밖에 없죠. 그 단점을 안을 수 있느냐를 판단하시는 것이 그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상담을 통해서 자기들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성찰하고 내 단점을 내 스스로 고친다면 그거는 가능하겠죠. 네. 이상 인상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인상학으로 공부를 해서 인상학을 배우면 인상학으로 남을 고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알고 그걸 이해하자는 쪽에 의미를 두기 때문에 상담하고 강의하고 이러지 않아도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장단점을 그냥 알고 이해하고 그 사람에 맞게 대해주고 내가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버리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인상읽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읽어준 남자 관우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시면 많은 정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